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2기의 운영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보고회를 위해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의 인원만을 모시고 운영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많은 분들이 운영보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랜선으로나마 공감하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오늘 사회를 맡은 충북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2기의 부회장 김정은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진행, 발표, 사회 등 모든 내용을 우리 꿈드림 청소년단 친구들이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 보니 떨리네요. 저희가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운영보고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이지만 우리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발표와 인사 말씀 때 밝고 힘차게 응원과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꿈드림 청소년단이 과연 무엇인지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크텐텐 1기의 정책 제안이 어떻게 올 한 해 반영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청소년단이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저희 운영 보고 외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의 시간입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이 여러 활동과 분과회를 거쳐 도출한 안건들을 제안하고 저희가 직접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권리선언문 낭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담은 권리선언문을 다 같이 낭독하며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의 깜짝 이벤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마지막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 10분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운영보고 영상을 꼭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이니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운영보고 외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찬인 충청북도 청소년 존학진흥원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밝고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동의 제약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위축돼 있을 거고 또 학교를 떠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밝고 씩씩한 모습 보여줘서 마음 든든합니다. 청소년 헌장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요. 또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는 청소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하고 또 청소년들이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만족스러운 삶은 없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그것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갖고 간다는 건 참으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한꺼번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개선되고 또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 잘 듣고 또 저희들도 명심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수입니다. 제가 큽니다. 이게 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벌써 이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준비해주신 노크텐텐 2기 청소년 여러분, 분들, 그리고 충청북도 내 꿈드림 실무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이것을 또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랜선의 방법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아주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으신 이것도 굉장히 전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역량이고 또 여러분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신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청소년계 염원이었던 선거 연령 하향 여러분이 정책 제안으로 많이 주셨어요. 몇 년간. 그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하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뜻깊은 올해가 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거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귀 기울이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지 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꽃편하게 항상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병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그 코로나19가 없었으면은 정말 우리 꿈드림 여러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좋은 정책 제안 이런 행사를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언택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먼저 꿈드림 정책 제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꿈드림 여러분들께 정책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12개 시군의 모든 센터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자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전 각 센터장님들께서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원장님, 정책관님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 좋은 방안들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꿈드림 정책 제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꿈드림 청소년단이 과연 무엇인지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드림 청소년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모인 집단입니다. 저희 충북의 꿈드림 청소년단은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노크텐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크텐텐은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성장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꿈드림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을 이루고 그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의 대표들은 또한 전국 청소년 꿈드림 대표들이 모이는 중앙회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디자인은 전년도 노크텐텐에서 디자인한 저희 배지로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을 형상화해 만든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이 배지를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착용하는 것을 홍보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꿈드림 청소년단의 자세한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모니터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대우 적발 시 개선을 요청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학교를 나온 선택에 대해 여전히 문제야 비행 청소년과 같은 낙인이 찍히곤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청소년단의 역할입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정책, 기획, 홍보 분과 총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노크텐텐 2기의 단원들은 먼저 회장인 이찬하 군과 제가 부회장과 정책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분과장을 두어 총 10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촉식 때 총 18명의 시군 대표의 청소년들이 활동하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지금 이렇게 정예 인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에 노크텐텐 1기 선배들이 제안한 정책이 올 한 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수렴 기간에서 받은 피드백과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청주시 대표 서가영 청소년이 하겠습니다. 서가영 청소년이 용기 내어 발표할 수 있도록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 대표 서가영입니다. 2019년에 제안한 정책은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회 및 참여.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및 안전.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주제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회 및 참여에 대해 총 5가지 제안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로교육 기회 및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충청북도 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꿈드림에서는 충청북도 진로교육원과 협의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체험을 진행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제안과 관련하여 올 한 해 충북권 내 꿈드림에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건의함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서청주, 제천, 진천, 충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활동 모임을 지역별로 운영하였습니다. 각 시군센터에서는 참여활동의 결실로 진천군 청소년들이 진천군의 교통비를 제안하여 올해 10월부터 진천군에서는 별도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입시 지원의 확대입니다. 현재 대학 입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피치, 수능 대비 모의고사 등 대학 입시 지원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대학 입시 설명회와 개별 1대1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 지사와 연계하여 충북대학교 언택트 대학 탐방을 실시하여 충북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대학생활과 대학 진학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 기관 연계입니다. 전년도에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충청북도 알바인권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안전사업장 아르바이트를 청주 지역 2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기회 및 참여 주제의 마지막 제안으로 동아리 활동화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동아리 형성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장소와 전문가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 집단 활동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활발히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비대면 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및 안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제안했었는데 올해 여성가족부 전국 지자체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공모 사업에 서청주, 옥천, 제천시 꿈드림이 선정되어 새롭게 공간을 단정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인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 2020년 연초에 충청북도 꿈드림과 충북교육청이 연계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구역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스쿨존 명칭을 청소년 보호존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회신으로 도차원의 변경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변경이 어려워 시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 주변 가로 등 설치 등 안전확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안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소년증 홍보 시행을 제안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에서 청소년증의 홍보를 위해 시군 및 도내버스 운송업체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정책 제안의 반영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있다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더 크게 성장하듯이 이러한 제안의 피드백이 저희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노크텐텐 2기의 발자취인 활동보고를 기획분과 분과장 이혜은 청소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노트텐텐 2기의 활동보고를 맡은 기획분과 분과장 이혜은입니다. 올해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과 정기회의 등 거의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랜선으로나마 위촉식을 필두로 정기회의, 권리침해 모니터링, 다양한 홍보활동, 학교 밖 청소년 설문활동, 제안서 작성 등을 활발히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꿈드림 청소년단이 모이는 중앙회 활동은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10월 30일에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가 모여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에 진행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4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위촉장, 노크텐텐 명찰, 배지, 노트텐텐 워크북, 방역물품, 간식 등으로 구성된 활동 키트를 집으로 먼저 제공받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랜선으로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5월부터 9월까지 5차례의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3회, 임원회의 1회를 운영하였으며 회의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도 진행하고 워크북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의 오프라인 정기회의 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다 같이 단체복을 입고 즐겁게 사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6월에는 충북인권협의회의 인권사례 컨퍼런스에서 음성군 대표 민선옥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보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충북의 인권기본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기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3회 정기회의 때 청소년 인권 교육을 받아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조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지역 위에도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굴한 권리 침해 사례와 2019년에 발굴한 권리 침해 모니터링 사례의 반영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권리 침해 모니터링의 절차는 온 오프라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게 되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보내준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사례를 월별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한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저희 충북권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충북청소년 알바인권센터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4건의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역의 해당 건수는 총 4건으로 공모전 참여에 대한 대상자 제한과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리침해 사례 발굴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시군에서는 센터별로 건의함을 두어 저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굴한 권리침해 사례는 총 13건으로 2019년 충북청소년 시행계획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업 참여에 대상자에 제한되어 있다면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변경이 되었는지 유선으로 문의드리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취소, 연기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외하고는 총 2건의 사업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시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 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의 게재를 기존에 하던 대상자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어 충북권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나 사업이 모든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트텐텐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은 청소년이 차분히 잘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및 진로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증평군 대표 박효신 청소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평군 대표 박효신입니다. 올해 기획분과에서 진행하였던 설문조사는 충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제안하는 주제의 안건에 대해 다른 청소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조사하여 제안서에 반영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기관이 휴관되었던 시기에 진행되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17명의 청소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체 117명의 응답자 중 여성의 참여 비율이 76.9%로 더 높았고 청주, 충주, 영동, 단양, 제천 등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응답한 청소년 중 소속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81.1%로 가장 높았으며 검정고시 학원 19.7%, 홈스쿨링 11.1%, 대안학교 3.41%로 응답하였습니다. 응답 청소년 중 진로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59.8%의 대학 진학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미결정 청소년이 18.8%로 두 번째로 높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에 대해 90.6%의 청소년이 수당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학원비, 교재비로 활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등의 자기 개발을 위해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1%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당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은 영역으로 교육비 활용에서의 27.2%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당을 받는다면 40.4%의 청소년이 연령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연령별 차등지급,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검정고시 또는 자격증 취득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지원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입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2.5%가 응답하였으며 수능 문제집, 학원비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입학 사정 설명회가 32.7%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에 대해 대학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가 31.7%, 지원 대학의 정보 지원에 도움이 됐다가 29.3%,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과 대학 탐방 등이 도움이 됐다가 2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받고 싶은 입시 지원에 대해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과 대학 입시 전문 상담 교사 상담 지원이 5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턴십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 체험 유무에서 71%가 직업 연락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나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얻고 싶어서가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턴십을 지원할 때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유는 진로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직군에 대해 체험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받지는 않았지만 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1대1 직업인 멘토링이 46.2%, 자기소개서 작성이 25%, 직장 예절 교육이 15.4%, 모의 면접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 지원 설문 결과로 90.6%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2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통비 지원에 대해 연령별 상관없이 지급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수당 지원의 지급 방법 의견과 동일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및 진로 지원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문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정책 제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노크텐텐 2기 회장 이창하 청소년과 옥천군 대표 박희진 청소년이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의견과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옥천군 대표 박희진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수당과 교통비 지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천군 대표 박희진입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에 앞서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각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정기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생각하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중에 우리가 이번 해에 제안할 정책 주제를 정하고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양한 연구 결과와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자료, 기사 등을 검색해봤고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온 오프라인 설문도 진행했습니다. 3차 정기회의 때 1차로 나온 저희의 정책 제안서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속적으로 정책 제안서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2차 정기회의에서 이야기되었던 저희의 의견입니다. 학교에 나오게 되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닌 사회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자이든 타이든 자연스럽게 요구됩니다. 용돈이 끊긴다거나 부모님께 죄송하고 눈치 보여서 급식을 먹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사 먹는 식사가 많아져 용돈이 모자라는 등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나온다는 것이 학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경제적인 안정과 인문학 또는 정규 교과목 수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변경과 현재 충북권에서 지원받는 동행카드의 지원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충북에는 대안학교가 보통 도심지가 아닌 곳에 유치한 경우가 많고 기숙형 대안학교가 많아 공교육 이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의 폭이 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원래 제안을 받을 때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가 직접 추적조사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문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새 지역에서 반영되어 새롭게 공간이 조성되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기에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도 서로 고민을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또래 고민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지금의 대학 입시 지원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의견이 나온다는 점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지금의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 전년도에 이미 제안되었던 내용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충북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주제 등의 내용을 제외하여 학교 밖 청소년 수당, 교통비 지원의 확대,
입시 지원과 인턴십 지원의 전문화 등을 정책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지원과 센터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개선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의 주제 안건 중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인당 공급비 연 1,000여만 원, 교사 1인당 지원 학생의 인원 15명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은 1인당 공급비 연 54만 원, 꿈드림 센터 담당 신문자 1인당 지원 청소년 90명의 수치를 보입니다. 수치만 보아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물질적, 인적 지원이 턱없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원마저 없는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설 곳은 더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한 복지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진입한 학교 밖 청소년은 그 시작선부터 달라 현실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적 격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의 행보 중 50.4%가 학교풍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에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지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을 위해 개인이 온전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물론 공적 서비스로 받는 교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비용적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선 더 많은 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개소, 미인가 대안학교 8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1개소, 검정고시 학원 4개소로 기본적인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더욱 개별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은과 영동에는 검정고시 학원이 없습니다. 검정고시 학습을 위해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청주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독학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교육의 질의 차이가 존재해 수능은 엄두도 못 나는 상황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타 지역의 지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과 군산시 자문청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좋았다, 참여하는 기회가 늘었다, 문화생활 기회가 많아졌다 등의 의견이 나타났고 지역 사회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산시 자문청 프로그램에서는 연구된 결과는 없었지만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만족도 결과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수당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만 16세부터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청년 수당이 겹치지 않는 연령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당을 받을 때 초등과 중등 학력의 청소년은 배제하여 예산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당의 지급 기준은 설문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현금 지급이 아닌 인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에 넣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의 요건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도내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이수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로 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다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기 강화 차원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 지급 절차인데, 한청원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서는 수당 지급 절차를 동기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일부를 성지급하고 후에 결과물이 나온 후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자문을 주었으나 선지급을 받고 연락 두절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수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다 해당되고 결과물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의 확장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동률 증가, 수당 지급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등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인구 연령층에 비해 시내 마을버스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충남의 2017년 대중교통 이용 비율에서도 15세부터 19세 시내 마을버스 이용 여부에 이용한다가 94.3%로 20대 78.7%, 30대 59.2%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활동이 적은 청소년은 소득이 없어 주로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이동수단이 도보와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은 도보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이용 시설이 적어 일반 재학생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이동권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현재 동행카드 사업을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적 제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고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대학교 진학 또는 취업하기 전에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 지원에 사회망에서 구멍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지원이 그 구멍을 메워주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한 배경과 필요성을 근거로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취득하였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며 다른 복지 지원의 혜택을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해당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운영은 현재 동행카드처럼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연간 일정을 동행카드와 비슷하게 설정하여 봤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연령 및 경제적 수준차 등 없이 동일 지급하며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하여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용 영역은 오로지 교통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기한은 대학 진학 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소년증 활용의 증가와 복지 지원의 공백이 메워져 복지 공급 신뢰도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제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준 옥천군 대표 박희진 청소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책 제안 발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화의 안건 주제로
두 가지의 제안을 노크테텐 회장 이찬아 청소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회장 이찬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된 두 가지의 정책 제안은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만족이 적은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턴십 지원 체계화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세부터 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30만에서 34만으로 9세부터 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을 합쳐 매년 5만 명씩 증가합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하게 되면 니트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독일에서는 학업 이탈 청소년 2인당 1명의 실무자를 붙여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니트족의 취업 기회 손실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연간 4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턴십 지원의 보완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 전에 지원 직군의 선호도 조사를 하여 멘토링이 가장 필요로 한 결과를 토대로 1:1 전문가 멘토링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군센터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년 기준 충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회 진입 성과에서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때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 또는 자격 취득 등의 사회 진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 후 취업이 아니라 해당 직군의 학과를 선택해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소년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해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이후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적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누적되어 있는 학교 밖 실무자 선생님들에게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선생님 한 명당 지원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사후관리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인턴십 이후 향상되던 동기는 점차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인원의 증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 1인당 참여 횟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군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원하는 직군의 체험 이후에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었던 걸 알고 다시 다른 꿈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체험해 본다면 진로에 대해 명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중 직군에 따라 연예인, 경찰, 의사 등 인턴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인과의 1:1 멘토링을 실시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취업 동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지역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도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 통합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적용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의 일꾼이 되어 타지로 나가는 인력 손실을 방지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지원 개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지원 개선 제안 배경과 필요성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률과 대학 진학 합격률 증가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률은 2018년에 1,342명에서 2019년에는 11,303명으로 9% 올랐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2018년에는 712명에서 2019년에는 897명으로 26% 올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으로 4개의 전형이 존재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생활기록부가 생활기록부, 학교 교사 추천서, 자소서 등이 필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기 어려우며 학생부 교과의 경우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기도 하지만 대학교마다 환산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지망하는 대학의 내신 등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잡한 입시 제도는 그 장벽이 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입시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2020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2기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지원 설문조사 1번에 따르면 73.1%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입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이처럼 아직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지원이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청주시를 예를 들면 2019년 지원 청소년이 291명인데 3명의 실무자당 대략 97명의 청소년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대입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당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입시 지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책 제안과 세부 과제로는 첫째로 교육부 연계 지원 활성화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대학 입시 전문 상담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북부, 중부, 남부 권역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3월, 6월, 9월 총 3회 진행 시 3월에는 대학 지원 전략 및 1:1 대학 입시 상담과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6월에는 중간 점검 및 대학 입시 목표 재설정, 9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및 대학 모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1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 세부 과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입시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당해년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가능한 입시 전형 및 대학교 입시 제도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입시 지원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의 전문적 도움 및 대학 진학률 증가 등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노크텐텐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발표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1년간 활동을 통해 도출한 안건들을 제안 대상을 나누어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책 제안서 전달은 노크텐텐 2기 회장 이찬하 청소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크텐텐이 충청북도를 향해 내는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이 지원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통비가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청소년으로서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의 정책 제안에 대해 듣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으신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내용이나 그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애쓰신 보람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쓰셨던 것도 느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단어 한 단어 만들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였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찬인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을 향해 내는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지원의 재점검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찬인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장님께 저희의 정책 제안을 들으시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으신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현실적이고 또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고 또 어쩌면 이렇게 전문적이고 또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하는지 참 감명 깊게 듣고 또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못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청주에서 기관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학력을 봤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이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를 안 다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도 저희랑 거의 연배가 비슷한데 물어봤어요. 왜 고등학교를 어째 정상적으로 안 다녔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시 쓰는 거 하고 또 그림 그리는 게 좋았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른 걸 전공하라고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학교를 혼자 그만두고서 시집을 한 20권 사들고 그림 그리는 캔버스를 들고선 산으로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선 나중에 학력을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에 있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좋아했던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행정을 하고 계셔요. 그런 걸 보고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세대 때 갖고 있던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선도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 들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아마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뭐 전국적인 명칭이겠죠. 뭐 우리도만 쓰는 명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께서도 별로 이렇게 좀 내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밖에서 보면 아내가 바뀌고 그죠? 안에서 보면 상대방이 있는 게 바뀌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인식이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많이 알겠지만 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학생이 발표할 때도 했지만 별로 인식이 좀 떳떳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자기주도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좀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당당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는 거 듣고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자리하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병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 회장님께 정책 제안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를 향해 내는 저희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잡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병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장님께 저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 제안서를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옆에 정책관님께 그 말씀드렸어요. 야, 작년보다 정말 짜임새고 체계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 정책 제안을 하는 제안 배경이라든가 필요성들이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것보다 더 프로고 전문적이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이 청소년들의 이 역량,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제가 앉아있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계속 박수를 정말 열렬하게 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에 메모를 몇 가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충북 시군 협의회 청소상담복지 학교박센터 협의회 이쪽에다가 이제 제안하신 부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업 인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했는데 횟수가 다만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 또 이게 끝나게 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연결이 돼서 취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비정규직 일시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이게 이제 우리 협의회라든가 시군센터의 센터장님들 또 지역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발표하실 때 그 정책 제안하실 때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니까 유심히 느낀 것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일단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그 직종에 대한 전문 멘토링 선생님과 1대1 사전 어떤 그런 멘토링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이 정말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원하는 곳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찌 보면은 사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종의 멘토링과 1대1로다가 자문을 받아보고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직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이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그 직장 직업 체험 활동을 했어요. 이게 아니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쪽에도 저희 이제 충북 시군협의회하고 또 이제 중앙 한국협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 이 직업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 시군센터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하여튼 우수한 그런 기업체를 계속 발굴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 희망센터라든가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나름대로의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점차 한 발 한 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쪽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으신 정책 제안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시군센터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주신 김병로 시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달해드린 정책 제안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 선언문은 2018년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선배들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 가치와 권리에 대해 작성한 선언문입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선언문을 다 함께 낭독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낭독은 모두 노크텐텐 회장 이찬하 청소년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이 PPT를 보시면 각 조항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하 청소년이 선창하면 그 붉은 부분을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권리선언문 선서 제1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인이면서 청소년으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기관에 속한 청소년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학교 밖 청소년은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4조 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어떤 방식과 환경에서 배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은 기본 교육을 배울 권리가 있다. 기본 교육이란 근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체육 등을 의미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은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이상으로 권리선언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0년 충청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노크텐텐 운영보고의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비록 많은 인원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운영보고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저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리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노크텐텐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의 다른 길을 선택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뉜다고 해도 각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같은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2021년에도 지금처럼 저희 노크텐텐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퀴즈입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크텐텐이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적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을 시간인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부족함을 애쓰고 또 메꿔주신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시국인지라 많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뭔가 아쉬운 마음이 좀 가득 들어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다음 차기 때는 더 열심히 발전하고 싶고
앞으로 이 활동이 끝났다고 해도 나의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될 테니까 저는 마음속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할 때마다 조금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원한다고 말하고 이뤄내는 것, 그거만큼 뭔가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마주치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런 것도 깨닫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근데 다만 조금 코로나19로 작년처럼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아쉽긴 한데, 내년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온다면 그때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네, 행복했습니다. 제가 홍보분과였는데 처음에는 되게 많은 거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것도. 근데 약간 다들 시간상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거를 완벽하게 못 끝내고 그냥 유튜브 채널만 개설하고 그거를 떠넘긴 것 같아서 약간 3기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또 막 다른 친구들이 홍보분과에서 아이디어도 잘 내주고 또 여러 홍보 방법도 많이 제안해서 그나마 저는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는 않고 내년에 그냥 제가 그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걱정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할 목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분과장을 맡게 됐어서 좀 놀랐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입시 과정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제가 분과장으로서 분과원들을 챙겨줬어야 되는데 많이 챙기지 못해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다시는 못하겠지만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온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만나서 되게 좋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8명 청소년이 로크텐텐 2기를 맡게 됐는데, 다들 사정이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는 인원은 6명에서 7명 그 정도밖에 못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가장 컸고, 그리고 회장이랑 저랑 같이 로크텐텐 선생님들이랑 진행해 가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로크텐텐 2기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한 부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같이 활동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셨고 도움 많이 주셔서 다행히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첫 번째 1회차도 활동했고 또 2회차도 활동을 했었어. 그래서 연임을 또 하게 됐는데 이게 막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또 이 자리를 나오기 싫어하니까는. 그래서 나도 많이 긴장이 또 좀 됐고 지금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차차 좀 사라진 것 같아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3기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갔으면 좋겠어. 로크텐텐이라는 이름이 정해질 때도 있었던
사람이어서 노크텐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래도 한끼만의 뭔가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와닿는,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청소년단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딱히 무게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흔하게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라고 하면은 의견을 통해서 또 막 다른 방안이 제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부하고 무겁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상기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내가 이 노트텐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책 제안을 하는 당사자는 그 제안한 기대 효과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의 동생들, 후배들을 위한 정책을 쓰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분과 들어간 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있더라도 왼손으로 다 같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게 다들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점들 조금 더 개선해서 내년 3기에는 조금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 개선점들 많이 회의해 볼 거고, 저도 많이 부족했지만 3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더 많은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